네, 중학교의 경우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바뀌더라고요. 사실 좀 어려워서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학생들에게는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선생님에게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수업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자유학년제이고, 이 자유학년제는 실상 유럽에서는 전환학기제라고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전환학기제. 전환. 네. 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색하고 나름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학기제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중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221차시를 자유학년제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170차시 자유학기제로 이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들은 진로 진학 탐색과 봉사활동과 체험활동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시간이고, 선생님들 역시 자기 수업 방식에 대한 혁신을 꾀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학생들 스스로 꿈을 찾도록 좀 시간을 주는 거고 시험은 없다. 이게 자유학년제였던 거죠? 시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지금까지 일제고사 내지는 일제 지필고사가 없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분 학부모님들은 다 그거를 체험을 당사자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네. 저를 포함한 주변 학부모들은 기간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진로 진학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고 어떤 그런 아웃라인이 확실하게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로 여겨지고, 일부에서는 그 시간을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교육을 이렇게 막 쏟아붓는 반면 한쪽에서는 그런 방법을 모르는 쪽에서는 그냥 허송세월만 하는 어떤 단순한 시간 낭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환영한 일인 것 같고요. 학년제 학기제로 가는 거는 네, 그리고 좋다. 시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거의 원서를 쓰고 나면은 공부를 하지 않고 노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라는 말도 있어서 이 학기제가 3학년 2학기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중학교에 들어와서 사춘기를 접어드는 아이들이 본인을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중학교 1학년보다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쯤에 이루어져서 충분한 부담 없는 탐색기를 거친 다음에 중학생활을 시작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주셨네요. 먼저 그다음에 또 우리 김 대표님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자유학년제를 이제 거쳐서 고1이 되었는데요. 자유학년제 1년을 겪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도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겼었고요. 또 2학년에 진학을 하면서 지필고사에 대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조금 많아지는 경향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도 자신만의 그 세계나 자신만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아이들이 시작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로 좀 감축을 하신다는 거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환영을 하실 것 같고요. 또 다만 조금 학부모 입장에서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지필고사나 또 수행평가 등 학습 교육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자신만의 그 자존감이나 아이들의 꿈을 잃어버릴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기간은 줄어든 건 찬성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 기간에 있어서도 뭐 중학교 3학년 2학기라든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라든지 좀 더 부담 없는 시기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 광주시 교육청은 그래서 그 소위 이음 학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중3,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고3. 사실 중3 시험 끝나고 고3 시험 끝나고 그때가 가장 할 일이 없고 상당히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기를 이음 학기로 좀 보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운전을 배운다랄까,
아니면 실생활에 필요한 미국 아이들이 만약에 한다면 집 고치는 것을 한다랄까, 수리하는 것을 한다랄까, 아니면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쪽 분야의 산업체를 탐방한다랄까, 수학여행을 그때 간다랄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금 좀 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간을 더 유용하게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잘 새겨서 좋은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을 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그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거나, 그럼 이 기간이 줄어든 게 이제 한 학년에서 한 학기로 기간이 줄어든 게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바뀐 부분도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유학년제를 잘 시행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인프라, 네. 우리 아이들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시설이나 환경 자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진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못한 거죠. 여건이 그렇게 안 됐다. 여건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국 어디나 그 점은 뭐 거의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줄이게 되어지는데 그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학교에서 흡수해서 그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좀 학부모,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관심사인 듯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 정확히 무엇이고 광주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같으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같이 학생들이 원하는 네.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학점을 취득해서 그 누적된 학점을 가지고 졸업 학점에 맞으면 졸업하는 이러한 제도를 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장해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목표에만 도달되어지면 네. 이제 학점을 주는, 그래서 이제 누적 학점이 졸업 학점에 맞으면 네. 졸업을 시켜주는, 그래서 빨리 졸업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러한 제도가 고교 학점 제도입니다. 빨리 졸업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학점을 빨리 많이 따면 네. 방학 때도 따면 네. 가능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택한 과목으로 내 시간표 짜서 학점을 따서 졸업을 한다라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어떤 게 있으신가요? 먼저 대표님 이야기해 주실까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같은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교 학점제가 이제 좋은 부분은 아이들의 꿈이나 진로를 찾아서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본인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 6과목에 대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또 입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태에서 그 상대평가를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 같고, 또 정책 부분에서도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어떤 획일적인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교 학점제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몇 년 해보고 나서 장단점을 찾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을 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식의 고교 학점제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걱정이 좀 앞서네요, 오히려. 일단 우리 네네. 이야기 마저 듣고 또 답변을 듣죠. 네. 예. 그 첫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네.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자유학년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자유학기제도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게 한 학기 더 늘어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어떻게 좀 이제 슬기롭게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거에 덧붙여 또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갔을 때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지금 없는 시점에서 그 과목 개설에 대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렇게 무한정 개설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네. 들여다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진학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진학 방향에 대해서 진학 방향에 단계에 대해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주는 고등학교를 배정을 해가지고 가는 상황인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관계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과목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그런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세요. 네. 불안과 혼란 뭐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고교 학점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네. 그 저희 교육청에 그런 과가 있습니다. 우리 진로 진학과가 이제 그 일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홍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중학교 학부모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홍보를 더 강화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전혀 부담 없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광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온라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걸 올 9월에 개교를 합니다. 단위 학교에 교강사가 없어서 개설하지 못하는 교과목들은 온라인 학교에 모두 다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광주의 모든 학교에서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네, 학교가, 온라인이기 네.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우려는 아까 우리 그 혁신학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하고 이 고교 학점제가 아직 연동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입시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 전에부터 내려오던 방식으로 답습이 되면서 고교 학점제는 또 이렇게 별도로 시행되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을 들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것. 만약에 입시하고 관련이 없는 과목을 듣는다면 그러면 입시와 관련된 과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사교육시장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입시와 이것을 연동시키는 방법들을 정부에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다듬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6개 과목의 그 평가. 핵심 과목에 대한 평가가 상대 평가에서 이제 앞으로 점점 절대 평가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어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절대 평가로 하게 되어졌을 때 입시하고도 조금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건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그리고 교과교실 일제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거의 85%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저희 광주는 문제가 없다. 네. 찾아보니까요,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수능과 연계되니까 수능에 어떤 과목이 들어갈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그게 이제 대학 입시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능과 관련된 과목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들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부족한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온라인 학교 외에 어떤 교원 수급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이 그거는 그 수능의 핵심 과목으로 나오는 것은 단위 학교가 이미 지금 국영수 예컨대 선생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생님들이 커버를 하죠. 예를 들어 뭐 인기 과목으로 쏠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인기 과목 예컨대 뭐 그 이제 방송학 이런 과목이 있다. 뭐 PD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걸 다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온라인 학교에서 그 과목을 여러 강좌 개설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유학기 저기 뭐죠?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두 분 혹시 더 추가로 묻고 싶거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없으면? 네, 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 학교 정규 시간 외에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간표를 이제 효율적으로 짜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거점별로 예컨대 A라고 하는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B 고등학교가 있으면 이 경우는 이제 가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안 가고 자기가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방법 같이 가서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수요일 오후를 빈다랄까? 금요일 오후를 빈다랄까 해가지고 그때 공동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시간표를 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적성을 찾기에 조금 더 수월하다면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뭘 원하는지 혹은 진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하나마다 일 디렉터, 진로 진학 디렉터를 저희가 파견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